네, 스타타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제3장 데이터 마이닝과 기초 통계 분석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스타타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과 변수의 생성과 관리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요약 통계와 데이터 탐구하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들였으면 스타타에서 거기서 요약 통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조와 그리고 빈도 분석까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원래 있던 데이터 파일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그 데이터로 변수들을 가지고 그대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 데이터 수정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그 생성할 때 하게 되는 연산자 그리고 변수명과 변수값을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 변수나 숫자 변수를 그 반대 방향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변환하는 절차가 또한 수행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변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어떤 주요 스타터 명령어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렬하고 하는 과정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나 집단별로 데이터를 집계화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집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에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 2장에서 다루었던 스타타의 명령문 구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스타타의 명령은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영어 단어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문 기본 구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코맨드죠. 실질적인 명령어고 그 실질적인 명령어를 어떤 변수 목록에 대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호 표시나 if나 한정어 i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갖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변수 리스트에 대해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접두 명령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접두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도 작동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명령문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리마인딩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지난주의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 요약 통계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에서 배웠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요약 통계량이고 그리고 변수의 형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서머라이저 명령이죠. 서머라이저 명령어는 변수의 통계치를 요약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명령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변수 mpg와 weight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if라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for인이면 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조금 생략됐는데요. for인이 1이면 1인 경우에만 mpg와 weight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구하라 라는 부분이고요. 서머라이즈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에서 옵션을 주게 되는데 여기 디테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요약 통계량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요약 통계량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게 되는 그 통계량 부분은 코드북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내용 또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더바 올 그러면 코드북에 대해서 코드북 명령을 실행하는데 모든 변수에 대해서 실행하라는 부분이고요. 프라블럼 즉 컴팩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라이즈 부분에서는 우리가 변수 리스트와 족구문, 한정 족구문 그리고 옵션을 주는데요. 이 옵션 부분에서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척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을 플러스 백분위 비율이나 분산, 첨도, 외두 등의 부가적인 통계량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가끔 사용하는 것은 이 세퍼레이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의 개수가 많게 되면 한 30개 되면 30개들을 한꺼번에 쭉 내려보면은 읽어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때는 그것을 구분해 주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5줄이 기본값인데 만약에 세퍼레이트의 저 삽에 우리가 10 그러면 10개씩 끊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는 부분이 코드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북 마찬가지 변수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ll, head, note, 뭐 tabulate, problems 이런 부분들, detail, compact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변수의 속성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고 간척지 개수가 몇 개고 그리고 라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그 변수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코드북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탐구하기 부분에서 또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describe, list, assert, inspect, look for, count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이 describe는 약간 summarize하고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describe 다음에 콤마 full name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수의 그 각각의 변수명이 굉장히 길 경우에는 스타타에서는 이것을 디스크라이버 또는 서머라이즈 할 때 보게 되면 그 목록이 줄여지게 됩니다. 그때 풀네임으로 보여달라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변수의 값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브라우저나 데이터 에디트 창을 열어서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변수의 목록과 변수명을 직접 그 결과창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리스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리스트에서 마이크부터 REP 78로 되어 있는 사이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리스트를 하라는 부분이고요.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행까지에 있는 간척지 개수들의 결과를 보이고 그걸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 보시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ssert는 조건부 참가 거짓 확인합니다. 그래서 assert는 섹스가 0이거나 또는 1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0과 1 외에 점이라든지 아니면 3이라든지 2라는 값이 있으면 이때는 거짓이 나오고요. 만약 0과 1로만 되어 있으면 이때는 참으로 결과값이 표출이 됩니다. 마찬가지 assert bp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inspect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속성의 단순 통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약간의 그 막대 그래프, 빈도 그래프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빈도 그래프를 보여주는 부분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pect mpg 하면 mpg라는 변수에 대해서 inspect 하라. 단순 통계 요약을 보여달라. 라는 거고요. 루프는 변수명과 라벨의 문자 찾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리드라는 변수명을 가진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count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간척지의 집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unt if 알리피 7, 8이라는 변수가 4보다 큰 경우에 간척지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접두 명령어죠. by 포린 불령, 포린 변수에 있는 속성값별로 뭐예요? 이에게 대해 해당되는 것을 간척지 개수를 각각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내용과 구조,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변수들이 간척지들이 몇 개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summarize, codebook, 그리고 describe, list, assert, inspect, loop, count 등등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약 통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 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escribe 변수명,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특정 파일에 있는 것을 불러들여서 보고 싶다 그러면 using이라는 것을 써서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full names에 대한 옵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자리 이상의 변수명을 축약해서 기본적으로 스타타에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full names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새로운 변수들을 스타터에서 생성할 때는 너무 긴 그런 변수명들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리스트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사용되는 주로 in이나 if 조건문과 함께 사용되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 그리고 서머리 통계로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서터 부분이죠. 어서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아주 자그마한 데이터이면 여러분들 직접 파일을 열어가지고 직접 살펴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개, 1000만 개, 몇십억 개 정도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 브라우저 창을 열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 소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asse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 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창과 거짓을 판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spect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 서머라이즈에서 제공되는 요약 통계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빨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희석도, 그러니까 고유값의 수, 그리고 음수, 양수, 용의 값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책지에 대한 간척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머라이저 명령어와 조금 구분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서머라이즈와 같이 함께 인스펙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의 구조와 그리고 통계량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포라는 부분에 대한 명령어는 변수들의 이름과 라벨이 있는 특정한 문자를 찾아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수의 이름이나 라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루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실습 그 두 파일에서 직접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간척기들의 집계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고요. by나 if, in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데이터 탐구하기 부분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빈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빈도 분석은 우리가 연속 변수인 경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간첩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summarize 함수나 describe, 기타 등등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 통계를 볼 수가 있지만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0과 1, yes와 no,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는 출신 시도와 같은 또는 병원 이름 이런 어떤 명목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머라이즈 함수를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빈도 분석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태블레이트입니다. 태블레이트 함수를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런 빈도 분포표 보면 리전에 있는 속성값별로 빈도 분포표를 만들어라는 뜻이고요. 리전이라는 변수별로 빈도 분포표를 만들면서 뭐예요? 알리지라는 변수로 생성시켜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프리퀀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말고 로우 값을 보여라 이렇게 볼 수도 이거는 이원 빈도 분포표입니다. 왜냐하면 변수 리스트가 두 개 있죠. 리전과 에이지 카테고리. 그래서 리전과 에이지 카테고리별로 각각 태블레이트 이원 빈도 분포표를 만들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TAB1과 TAB2는 조금 색다른 변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TAB1, 태블레이트 1, 리전 에이지 카테고리 그러면 리전에 대해서 이런 빈도표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또한 빈도 분포표를 봅니다. 각각 하나씩 이런 빈도 분포표를 보는 거고요. 2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조합 가능한 여기서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개의 조합에 대해서 이원 빈도 분포표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TAB2 가끔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탭1, 탭2가 되겠고요. 태블레이션 이원 빈도 분포표와 그리고 변수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이원 빈도 분포표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런 명목 척도별로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탭 statistics, 태블레이트 플러스 statistics. 그래서 탭 statistics 요약 통계량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린별로 명목 척도인 포린별로 포린의 뭐랄까요? 속성값별로 뭐예요? 통계 분포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프라이스와 웨이트와 MPG와 REP78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량들이 표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하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뭐예요? 포린별로 포린의 데이터 속성의 값별로 보여달라는 거고 토탈은 보여주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블레이트 스태티스트 부분이고요. 그다음 태블레이트 서머라이즈 함수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다수의 요약 통계표를 보이는 부분인데요. REP 78의 속성값별로 뭐예요? 그 내용의 통계량은 관측지 개수 n가 그리고 mpg에 대해서 REP 78별로 요약 통계표를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들이 mpg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mpg에 대해서는 표준편차값을, mpg에 대해서는 미디안 값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레이트, 탭1, 탭2, 태블레이트 스태티스틱스, 태블레이트 해서 옵션으로 서머라이즈 또는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 빈도, 즉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약 통계량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 태블레이트과 탭1, 탭2 부분에 대해서 태블레이트는 이론과 유형 빈도 분포표 모두 사용하는 거고요. 탭1, 탭2 여기서는 각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론 빈도 분포표, 이론 빈도 분포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플랫, 상대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소팅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빈도 분포표의 수준별로 더미 변수들을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더미 변수를 생성하는 부분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더미 변수 생성하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미 변수가 무엇이고 어떤 때 더미 변수가 사용되어진다 라는 것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이온 빈도 분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변수 1, 변수 2가 있죠. 그래서 변수 1과 변수 2가 있을 경우에는 이온 빈도 분포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론 빈도 분포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탭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으면 나중에 그 독립성 검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산 분석하는 것까지 옵션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독립성 검정할 때 또 분산 분석할 때 마찬가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 빈도 분포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측지 개수 프리퀀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면 옵션 콤마 다음에 컬럼이나 로우를 쓰게 되면 각각의 열의 상대 빈도나 행의 상대 빈도를 각각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프리퀀시 빈도를 보여주지 말라라는 부분, 그리고 미싱 요구는 가끔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싱은 결적지가 있는 경우에 결적지를 포함해서 빈도로 보여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상대 빈도 보여달라는 것은 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pect는 각 셀의 기대 빈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독립성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립성 검증에 대한 또한 카이스퀘어의 피어슨 카이스퀘어의 통계량도 보여달라. 이거는 뭐 피셔의 이거젝 검증,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LR 카이스퀘어, 타워 B 검증, 그리고 크레머의 V 통계량 뭐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로 한번 그때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목 변수,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 변수들에 대한 요약 통계를 만드는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는 거는 탭 스태티스틱 그리고 테이블 명령어가 있다는 거고요. 탭 스태티스틱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표로 일련의 숫자 변수들의 요약 통계치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뒤에 옵션에 by가 들어가죠. 그래서 by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by에 있는 변수 수준별, 속성값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연속 변수의 통계량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통계량 기본적인 거 외에 만약에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태티스틱스에 사용될 수 있는 통계량을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으로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혹시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여기서 통계량 부분에 대한 게 있었죠. 스태티스틱스에서 그렇다면 요약 통계량을 우리가 그 명목 변수의 수준별로 보고 싶어 할 때 어떤 통계량들을 제공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머라이즈 함수에서 제공되는, 그리고 서머라이즈 명령어에서 콤마 디테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통계량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 표를 제시해주는 명령어다라는 거고요. 통계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고 변수들의 조합에 의한 요약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특히 뭐 그냥 우리가 요약 통계표를 알고 싶으면 서머라이즈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태블레이트 스태티스틱, 탭 스태틱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약 통계를 보려고 그러면 테이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그리고 그 변수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쭉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볼 거냐, 최대 5가지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by는 실질적으로 그 변수의 수준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 리스트죠. 그래서 by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변수가 하나가 올 수도 있고 2개일 수 있고 2개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즉 변수들의 조합별로 우리가 요약 통계량을 볼 때는 테이블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들인 다음에 서머라이즈나 코드북이나 디스크라이브, 리스트, 어서트,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연속 변수에서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맹목 변수로 맹목 축도로 되어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이블, 태블레이트, 그리고 탭 1, 탭 2, 그리고 그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속성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탭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만약에 조합으로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 함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탐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변수를 나의 연구 목적 또는 분석 목적에 맞게 변환시키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제너레이트와 리플레이스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nerate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변환시키는 명령어다 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replace는 generate 명령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replace는 기존 변수들의 값들을 변화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변수다라고 명령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generate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replace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generate와 replace가 거의 가끔씩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뭐 각각 또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생성할 때 산술 연산자와 함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듭 제곱이죠. 그래서 거듭 제곱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극세 부분이죠. 극세 또는 스타, 곱셈, 나누기, 덧셈, 뺄셈 부분이고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만약에 우선순위 모르면 가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강제로 줄 수가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 생성자는 generate고요. 그 생성된 변수나 이미 있는 변수에 대한 값을 바꿔주는 게 replace고요. 그리고 EG에는 또한 또 다른 어떤 generate의 extension, 확장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GN, extended generate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땐 generate, age2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age의 제곱을 한 값을 age2에 할당하라는 명령이죠. 이 부분이고요. 여기는 정수로 만들라는 거죠. age2를 정수로 만드는데 age의 제곱을 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조건문을 달았습니다. age가 30보다 크면 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replace는 기존 변수의 내용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에 있는 행에 관측지에 있는 값을 세 번째 있는 행에 있는 관측지의 값을 5로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는 것. 그 EGE는 변수 생성 기능의 확장, 즉 제너레이트의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GE는 AVG 해서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의 평균 값을 AVG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을 시키라는 부분. 토탈 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X의 변수에 대한 토탈 값을 토탈 썸이라는 변수 각각에 대해서 각 관측지에 모두 토탈 썸이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할당하라는 부분, 그리고 순위를 정해주는 부분,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EGEN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술 연산자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게 잘 알겠죠? 이거는 앱솔루트에서 절대값,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코사인, ln 자연로그 값, int는 정수값, x를 정수로 해서 만들어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값, 요 각각의 변수들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0.7, 0.7이라는 값 중에서 최소값은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2라는 값을 반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거기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EGEN 함수 사용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적인 기호 부분도 라운드, 반올림 부분에 대한 거, 문자, 서브스트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정 문자들만 뽑아내는 부분.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당 관측지의 개수, 수,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의 총 관측지 개수를 뽑아내는 시스템
함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산술 연산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실행해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GE는 부분은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너레이티브보다 보다 강력한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조금 고급 숙련자가 되면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형시킬 때 실질적으로 EGEN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거의 한 번에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EGEN 기능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EN 새로운 변수명, 그 다음에 그 함수, 펑션이죠. 펑션이고 그 펑션에 대한 인수값, 그리고 마찬가지 if 조건문이나 in 한정문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y라는 값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는데 뭐예요? x의 칸책지 개수, 결책지가 없는 칸책지의 개수를 구해서 y라는 새로운 변수에 할당하라는 부분이고요. 디퍼런스 부분이죠. 그래서 디퍼런스 부분은 동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주라는 부분, 첨도값을 구하는 것, 평균, 그리고 요거는 이 z라는 집단별로 x의 평균을 구해서 집단별 평균을 구해서 각각 그 집단의 y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라. 값을 부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디안, 맥스, 미니멈, 랭크,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스큐니스 이런 각각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설명하면 거의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타트로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공하고자 하는데 좀 더 숙련된 절차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EGEN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rename, record, request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 rename은 변수 이름이 너무 길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명 기억하기 좋은 걸로 바꾸고 싶대. 그래서 exp를 experience로 바꿔라. inc를 income으로 변수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데이터 파일에서 변수명들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변수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코드는 변수의 수준, 값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코드 x1이라는 변수에서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어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x2라는 변수에 대해서 1과 2를 1로 바꾸고 3을 2로 바꾸고 4부터 7까지 여기 슬래시 역슬래시 부분입니다. 4부터 7까지는 3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변수를 이렇게 코딩을 새롭게 해서 보다 더 여러분들 분석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리퀘스트 부분은 변수의 저장 유형을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퀘스트 mpg를 바이트로 바꾸어라 라는 거, 헤드룸을 int 정수로 바꾸어라 라는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리네임과 리네임 픽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스타타 12 버전 이후에 리네임으로 통합됐으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타타 16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12 버전 이후에 나온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네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old name을 새로운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으면 가로에서 old 버전에 있는 old 이름들, 기존 변수명들, 그리고 새롭게 바꾸고 싶은 변수명 정도를 이렇게 가로를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게 되면 up, lower 있죠. up, lower가 무슨 뜻이에요? up가 대문자, lower가 소문자죠. 그래서 혹시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소문자로 바꾸고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대문자로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다, 변수명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old one 모든 변수명을 적어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rename star, 콤마 뭐예요? lower 하면은 모든 star 모든 변수들을 로우어로 바꾼다는 거죠. 소문자로 바꾼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코드 부분도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목 변수들 값들의 재분류도 할 수 있고요. 연속 변수들 값들도 여러분들 재분류해 가지고 리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딩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샵 동호 샵 그리고 샵 슬래시 샵 이 부분은 3은 1로 2와 1은 9로 1부터 5까지는 4로 바꾸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칙치가 아닌 경우에는 아니면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값은 8로 바꾼다. 미싱 값은 9로 결칙치는 9로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코드 변수 리스트 쭉 해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옵션에 제너레이트가 있습니다. 리코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속성값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러들여진 데이터 파일의 속성값들이 다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내가 그 값들을 새로운 변수명에다가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제너레이트 함수를 옵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리코드에서 변수의 속성값을 변화시키면은 사용하는 것은 요 제너레이트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리퀘스트는 저장 유형을 바꾸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숫자 변수는 바이트, 인테거, 롱, 플롯, 더블로 되어 있고 문자 변수는 한 글자부터 244글자까지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해서 여러분들 변수의 저장 유형, 스토리지 타입을 강제로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포스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컴프레스였나요? 컴프레스 해가지고 데이터 크기를 줄여주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퀘스트라는 함수 명령어가 있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면은 여러분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속성값이 그 저장 유형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바꿔주느냐라는 부분은 여기서 보면 dstring encode가 있습니다. 그래서 encode와 dstring 그리고 decode와 toString 같은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숫자 변수를 문자 변수로 변환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문자 변수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숫자로 바꿔주는 경우는 encode, 문자 변수를 숫자로 바꿔준다. 그래서 섹스를 숫자로 바꿔주고 원래는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encode 숫자로 바꿔주면서 뭐예요? 젠드라는 새로운 변수명으로 그 값을 변환시켜서 보여달라는 거고요. 디코드는 숫자 변수를 문자 변수로 바꾸는 거고요. dstring은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tring이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oString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플릿 함수도 명령어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플릿은 문자 변수를 하나 이상의 문자 변수를 나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뒤에서 볼까요? 그래서 인코드와 디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인코드 부분은 문자 변수의 고유값 또는 값 레벨에 기반해서 숫자로 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라는 거고, 디코드는 부호화된 인코드된 숫자 변수나 값 레벨로 지정된 문자 변수를 새로운 문자 변수로 바꾸는 기능. 그래서 인코드와 디코드는 반대되는 명령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tring과 toString은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toString
간혹 숫자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문자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문자 변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dstring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tring 변수 리스트 뭐 generate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generate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문자 변수로 되어 있는 속성값이 실질적인 숫자임에도 문자처럼 보이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dstring 함수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toString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숫자 변수로 저장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문자 변수로 되어 가지고 인식을 못하지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dstring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숫자이지만 문자처럼 인식되어 있는 경우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플릿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 변수를 분할해서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진주시, 강원도 통해시 이렇게 하나의 그 변수명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도와 군 같은 경우에는 이 띄어쓰기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 시와 시도와 그리고 시군구로 이렇게 그 두 개의 열로 칼럼으로 변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플릿 함수를 쓰면 됩니다. 스플릿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generate stub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름을 적어주면 그게 1, 2 이래서 1,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은 우리가 파싱을 할 거냐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충청북도 청주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파싱은 뭐예요? 공백이 되는 거죠. 기본값은 공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변수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집니다. 각각 구분해서 만들어지고 그 구분되어 있는 이름을 줄 때는 여러분들 그 초기 문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첫 번째 나오는 변수명은 stub1 그 다음에 나오는 변수명은 stub2 뭐 여기에 이 stub는 여러분들 알아서 편리하게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절 데이터 수정하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통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고요.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변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탐구를 하고요. 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파일이 여러 개 합쳐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거나 분리되거나 아니면은 좌우로 합쳐질 수도 있고요. 아래 위로 합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통합과 변환의 주요 명령어 부분에서 드랍은 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부분, 변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를 제거할 때 우리가 드랍, 이죠. population으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를 드랍하라는 거고요. marriage와 divorce라는 변수를 드랍시키라는 거고요. medium age의 이 age 값이 32보다 큰 경우에는 드랍을 시키라는 거고요.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 있는 것들은 드랍을 시켜라는 부분이 이 드랍입니다. 그래서 드랍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keep는 지정된 변수 또는 이 반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 POP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들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드랍하라는 거죠. 드랍하라는 거고 marriage와 divorce만 keep하라는 겁니다. 32보다 큰 경우에만 유지하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드랍과 keep은 반대되는 어떤 명령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odd는 지정한 변수들을 맨 앞으로 정렬한다. 그래서 odd, make, mpg 그럼 make와 mpg를 우리 변수열 목록에서 맨 앞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aodd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게 aodd고요. move는 지정한 변수를 다른 지정된 변수의 앞으로 옮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make와 mpg를 이런 순서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sort는
지정된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간측치를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MPG의 값별로 소팅 정렬하는 부분이죠. 그 G소스는 요 소팅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만 가능한데요. G소스는 내림차순까지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오름차순일 경우는 변수명 앞에 플러스, 내림차순일 경우는 변수명 앞에 마이너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소스 프라이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고요. G소스 프라이스를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서 만약에 같은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MPG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즈 부분은 데이터를 합치기 부분입니다. 머즈 make라는 변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autocost라는 이 데이터 파일에 있는 것을 지금 불러들여지는 데이터 파일과 합치라는 겁니다. 이건 좌우로 합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join by는 집단 내 모든 그런 짝으로 된 조합을 형성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append는 데이터 붙이기, 아래 위로 합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계해야 된 요약 통계량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구를 시도별 데이터로 애그리게이트, 즉 집계화시켜서 그 집계의 관측지 개수, 평균, 이런 어떤 그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각각의 값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클랩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드랍과 킵 설명을 드렸죠. 드랍은 변수 리스트에 대해서 드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조건문을 준다 그러면 이 조건문에 해당되는 경우에 드랍한다라는 부분, 한정문을 쓴 경우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드랍한다는 거고요. 킵은 그 반대의 내용이다. 그리고 order, move, aorder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order, move, aorder 부분도 한번 해보시는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렬 sort와 gsort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sort는 오름차수 정렬을 변수 리스트별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고요. gsort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는 오름차순, 마이너스는 변수 이름 앞에 쓰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평통합, 머즈와 조인 바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 보면 1대1 M 대1, 다 대 1 매칭, 1대 다 매칭, 다 대 다 매칭 이런 것들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하면서 여기 보면 1대1 매칭, 다 대 1 매칭, 여기 앞에 나오는 거는 이미 불러들여져 있는 데이터 파일이고요. 뒤에 오는 거는 내가 불러드릴 합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합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은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파일은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불러들일 때는 다른 파일을 불릴 때는 이 유정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이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유니크 마스터, 유니크 키징은 버전 10 이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부분은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변수의 명명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실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즈와 조인 바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머즈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제대로 머징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마스터 데이터셋은 이미 불러들여져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다가 우리가 머징하고 싶은 파일을 갖다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때 외부에서 가져오는 파일을 우리가 무슨 파일이냐면은 여기 using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ing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불러들일 파일, 마스터 파일 데이터셋은 이미 불러들여진 데이터셋.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이 변수가 merge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 변수에 1, 2, 3, 4, 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에만 있고 using 다음에 있는 데이터셋은 없는 경우, 2는 마스터에는 없고 using 데이터셋에 있는 경우, 그리고 3은 마스터와 using에 다 공통적으로 간척되어지는 간척지들,
그런 부분들 1, 2, 3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 1, 2, 3을 가서 우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부분을 여기서 확인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 바이도 보기에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모즈처럼. 근데 보면은 조인 바이는 통합할 때 다대다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작업 시간 처리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머지 명령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 바이는 거의 제가 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조인 바이 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어펜드 바로 아래 위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그때는 어펜드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펜드 해서 불러 붙이고 싶은 것들을 여기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불러들여져 있는 데이터 파일의 아래쪽에 붙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때 붙일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 마스터 데이터셋 파일하고 거의 동일한 변수명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1990년도 데이터와 2000년도 데이터를 갖다가 붙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왼쪽으로 붙이는 게 아래 위로 붙이게 되고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 부분은 컨트랙트와 익스펜드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부분인데, 컨트랙트는 변수들의 값의 조합에 대한 관측의 빈도 또는 백분율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드는 명령어다. 컨트랙트 부분입니다. 우리가 테이블 명령어, 태블릿 명령어는 그 변수 데이터셋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빈도 분포표를 통해서 통계량을 보고자 하는 거죠. 요약 통계량을 보고자 하는 경우고요. 컨트랙은 아예 그 변수들의 속성값의 조합에 대해서 빈도나 백분율로 새롭게 데이터셋을 만드는 기능이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컨트랙트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고요. 익스펜드는 컨트랙트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명령에 대한 옵션, 여기에서 사용되는 콤마 다음에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트 시켜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게 클랩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랩스는 비식계화된 데이터셋을 식계화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 통계, 도시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개인들의 데이터를 행정동 단위 데이터로 애그리게이트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행정동 데이터를 시군구 데이터로 애그리게이트 시킬 수도 있고요. 시군구 데이터를 시도 데이터로 애그리게이트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클랩스 부분입니다. 클랩스 부분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클랩스 시킬 때 어떤 변수들을 쓸 것이냐, 어떤 요약 통계량을 쓸 것이냐 부분은 거의 모든 통계량을 우리가 애그리게이터, 집계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실습해 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쉐입도 여러분들 가끔씩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변수의 행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롱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이 롱 타입을 이 J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 2, 1, 2인데 이것을 1, 2로 바꾸고서 와이드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이때 우리가 리쉐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쉐입 다음에 이것을 롱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이드에서 롱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롱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reshape wide. 그러니까 롱에서 이 롱에서 와이드로 바꾸고 싶다. 롱에서 와이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wide stub 쓰고 그 다음에 i는 이 기준입니다. 요 기준이고요. i 그리고 j는 실질적으로 여기 stub 1, 2로 붙일 요 부분이 요 j죠. 요 J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와이드 타입을 롱 타입으로 또 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재구조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롱 타입이나 와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모를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롱 타입에서 와이드 타입으로 또는 와이드 타입에서 롱 타입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명령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명령어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타입 형태, 데이터 구조 형태를 갖다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리쉐입이라는 것. 그리고 세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자 하는 거, 집단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BMI라는 데이터셋 변수명에 있는 값들을 젠더별로 해서 새롭게 생성시키고 싶다. BMI로. 그러면은 BMI1은 메일이고요. 그리고 BMI2는 피메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데이터를 분할을 시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프레이트 함수는 아주 가끔 또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에서도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프레이트 함수까지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통합과 변환하기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터 명령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복습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거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summarize 또는 describe 또 뭐가 있었죠? 코드북 등을 통해서 연속 변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맹목적도로 된 변수들 0과 1, yes와 no, 학년별 또는 시도별 이런 통계량들은 우리가 요약 통계 서머라이즈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태블레이트 또는 탭 1, 탭 2, 탭 스태티스틱 그리고 테이블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요약 통계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수정하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제너레이트가 있고 리플레이스가 있고 리코드, 리캐스트, 기타 등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숫자와 문자 분수를 반환하는 거 인코드, 디코드, 디스트링, 투스트링 부분에 대한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요. 데이터 통합과 변환하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드랍, 킵, 소트, 무브, 에이오드, 오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부분이 있고 머저, 조인 바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어펜드가 있었죠. 어펜드는 아래 위로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집계화 데이터는 우리가 클랩스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쉐입 있었죠. 리쉐입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separate contract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여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환시키고 통합하고 분리하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통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 70에서 90%는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사용되는 그 시간 소모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장